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4일 새벽 1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결심을 한 듯 합니다. 칼을 뽑았다는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을 뽑는 심정으로 이제 자신의 운명적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은 몰린 거죠. 몰렸을 때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않고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대장부가 하는 일이고, 거기서 깨지든지 아니면 극복을 하든지 했을 때 인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영웅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입니다. 이틀 전에 국민일보, 어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대구지검을 방문해서 기자들과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아니고 민주당 포함한 이 문재인 정권 정체와 맞서겠다. 맞서는 데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느냐? 헌법의 힘, 그리고 국민의 힘을 믿고 불리하지만은 한번 맞서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형사들한테서 수갑, 권총 다 빼앗아 버리고 수사권 빼앗아 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럼 도둑천지가 되듯이 검찰의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버리면은 부패, 거악, 권력형 비리, 갑질하는 이런 권력자 또는 금력자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국민의 행동뿐이다 하는 게 이 윤석열 총장이 호소하는 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주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 이겁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해 가지고 국민들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법치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정치 행위죠. 그러니까 이 길은 결국 정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7월 퇴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할 건지 자를 건지 어느 쪽이든 이제는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이야기하듯이 국회가 다수당이고 다수당 횡포를 부리면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은 공무원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가능하죠. 정치를 해서 집권을 하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치인으로서 행동할 때는 또 다른 힘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총장이 퇴임한 이후에 또는 해임된 이후에 선택할 길은 아주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결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 중앙일보와 40분 동안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조국 전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수사권 조정과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힘없는 약자, 국민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유와 권리가 신장하는 느낌을 갖고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주권자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리스크를 줘야 합니다.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민주주의가 내실화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특권층의 문제입니다.
즉 그동안의 검찰은 그것과 상대했다. 즉 권력형 비리 또는 돈 많은 사람의 비리와 맞서가지고 싸워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를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힘없는 약자, 국민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유와 권리가 신장하는 느낌을 받고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주권자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돼지가 아니고 주권자니까 이제 이 정권의 법치 파괴, 검찰 폐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의 웃기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씨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라는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이란 말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선동 정권 아닙니까?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 선동을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기무사가 촛불 진압용 계엄령 문건을 만들어서 4.13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선동, 세월호 유족을 기무사가 사찰했다는 선동,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선동에 가담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원전 선동,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것을 무시하고 가장 위험한 걸로 선동한 탈원전 선동, 비핵화 사기극 선동,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 선동입니다. 교황 방북이 임박했다는 선동,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는 선동, 죽창가를 부르자는 선동, 가덕도 공항이 제2의 인천공항이 될 거라는 거짓말 선동,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원흉이었다는 선동, 대북전단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선동, 광주 사태 때 헬기가 사격을 해가지고 학살이 일어났다는 선동, 안매장설 선동,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는 선동, 6.25가 남침이 아니고 내전이라는 선동, 남노당이 주도한 4.3 무장폭동이 통일의 꿈이었다는 선동, 이게 다 문재인 정권의 선동인데 정세균 씨가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고 주권자로서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윤석열 총장을 국민 선동했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페이스북 글 어제 실린 글을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합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 검찰개혁을 해야지 왜 검찰 해체를 합니까?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기에 검찰 해체합니까? 도적대가 경찰서 지금 없애버리자고 데모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참 유분수네요. 선택적 정의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게 선택적 정의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누구의 정의입니까? 자기 편의 정의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불이고, 제일 좋은 예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원 내의 하나회에 해당하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김명수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해도 입 싹 닫고 있는 게 바로 선택적 정의죠.
선택적 정의. 그래서 법원의 한 직원이 전국 법관 대표자들은 정의도 선택적으로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양아치 같다고 했습니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이것도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부 공직자는 개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습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선동입니다. 또 국민선동 나오세요.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올 수 없으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선봉장이 되는 듯 합니다. 이런 말도 했네요. 어느 방송과 인터뷰에서. 어제 오늘 윤 총장의 말을 보면은 할 말이 있으면 가장 먼저 법무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 청와대나 여당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언론과 상대하고 행동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가지고 꽁꽁 묶고 그 다음에 징계에 넘겨가지고 정직 처분 내리고, 이게 결국 재판소까지 가가지고 대통령을 상대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기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개통을 따라서 일을 하면은 먹힐 정권입니까? 이 정권이 개통을 따라서 하면은 먹힐 정권입니까? 대화가 통하는 정권입니까? 이 정권이. 그런데 개통을 통하지 않았다고 윤석열 총장이 왜 개통을 통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했죠. 대화할 때마다 법무장관에 의해서 다 차단되고, 특히 인사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니까 결국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몰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쥐가 고양이를 무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꼴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정 총리는 총리로서 모르고 있을 수 없다. 매주 주례 회동을 한다. 이 기회에 건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전화로 보고할 수도 있다. 등등. 그러니까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의하든 말든 이제 윤석열 총장은 마이웨이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험난한 길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이거는 이 정권이 만들어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끝에 정권이 권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높여주고 정치를 하게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도록 만들고,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어쨌든 오늘의 코미디는 윤석열이 국민 선동한다는 선동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 오늘의 코미디, 오늘의 의록에 올려놓고 이 말을 어디 저 바위에 깊게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동은 당신들이 했잖아요. 당신들은 선동이 정책의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그리하여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국민들을 속여야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문제는 국민들이 속느냐 안 속느냐죠. 그 결과는 아마 중간 결과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아마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고 봅시다. 감사합니다.